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뉴스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롬 파월이 찬물을 끼얹어 버리고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분위기 좋았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긴축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 이유는 고용 시장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좋아서 조금 더 쓰러뜨려도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정도 할 걸로, 이런 분위기를 내비쳤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은 0.25% 인상이 81.8%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코인이 지금 쫙 미끄러지고 있는데, 내일 또 실업수당 청구, 이게 좀 높게 나오면 이 고용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네, 이런 느낌을 좀 가져줘야 되겠죠. 그리고 PC, 금요일에 발표될 PC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초에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발표가 있고요. CPI 발표 후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ETF 관련 소식입니다. 아크인베스트가 전략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는데, 블랙록이 나스닥과 연계를 해서 뭘 공개하고 투명하게 한다, 이런 작전을 펴고 있죠. 그걸 보고 있던 아크인베스트가, 캐시 누님이 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 작전 좋네, 그리고 자기네들도 감시 시스템을 추가하겠다라고 신청서를 수정을 했습니다. 따라하는 거죠. 블랙록 하는 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블랙록의 ETF는 굉장히 상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크인베스트에서 이번에 제출한 게 블랙록과 매우 흡사하다. 사실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가 뭐 대단한 기술을 넣거나 아주 다른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명분을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SEC가 지적했던 그 부분을 입맛에 맞게 살짝 바꾸는 신용을 하는 거다. 그러면 뭐 다른 친구들도 다 똑같이 쫓아서 블랙록이 하는 대로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승인을 받기 시작하면 무더기 승인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크인베스트의 이 ETF는 8월 초에 어떤 결정이 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블랙록의 ETF의 승인 확률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블룸버그는 블랙록의 승인 가능성을 50%로 보고 있습니다. 50%의 확률로 이 승인 받을 수 있다. 반반. 이 정도면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블룸버그의 수석 ETF 분석가는 그레이스케일이 증권거래위원회와의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녹색으로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레이스케일 소송과 관련이 밀접한데요. 그레이스케일에서 SEC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니 왜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안 해주냐, 우린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이유다 이건. 그리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게 시간이 무지 오래 걸릴 거로 예상이 됐었는데, 아마도 8월 달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그레이스케일이 이길 확률이 70%라고 이 ETF 분석 전문가가 점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스타인은 그레이스케일의 확률이 40%에서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70%로 올라갔다. 패널에 있는 3명의 판사 모두 질문선을 기반으로 그레이스케일과 나란히 나타나기 때문에 당사자의 구두 주장이 완료되었다고 스타인은 말했다. 얼마 전에 법원에서 법적 공방이 있었습니다. 말로 증언을 하는데, 판사들이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레이스케일 말이 100번 다 맞습니다. 그래서 SEC 눈에 뭔 소리 하는 거냐 도대체, 정확한 이유를 대봐 하면서 그레이스케일 편에 서서 살짝 손을 들어주는 그런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야 이거 그레이스케일이 더 유리한 게 아닌가, 이러한 예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레이스케일이 70% 확률로 아마 이길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결과가 한 8월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 전에 SEC가 만약에 패소할 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한다면 블랙록고 그냥 승인해 줘버리고 좀 무마시키는
그런 작전을 취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이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예측이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SEC가 아무래도 좀 유리하지 않겠냐. 정부 기관인데 당연히 SEC가 이기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많이들 하는데 SEC의 전략은 일단은 무조건 소송을 걸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시험해보고 패소를 하게 된다면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최대한 많이 소송을 끌어내야지 열심히 하는 걸로 간주가 된다. 그러니까 잘 모르면 일단 소송을 걸고 공격을 하면 법원에서 선을 그어주면 이거 너무 많이 가는데 그만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만 우리가 할 수가 있구나 하고 자기들의 위치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SEC가 아직까지 해오고 있는 전략이라고 제이 클레이튼 전 SEC 위원장이 얼마 전에 CNBC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SEC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요 케이스만 봐도 그레이스케일에게 밀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BIS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IS라면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기구인데 세계의 중앙은행과 함께 디파이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CBDC를 활용하는 그러한 디파이 기술 WCBDC 이것도 뭘까요? W는 wrapped, 싼다. 많이 들어본 개념이죠. 여러분들 WBTC 기억하시나요? 비트코인을 싸서 이더리움 기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으로 만드는 겁니다. 스마트 컨트랙으로 묶어놓고 1대1로 패깅된 BTC를 발행을 하는 걸 WBTC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디파이에 예치를 하고 또 다른 여러 금융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WCBDC 예를 들어서 디지털 달러라고 한다면 이걸 스마트 컨트랙으로 묶어놓고 이 WCBDC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디파이에서 활동을 합니다. 예치도 하고 빌려주고 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이런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좋네. 이렇게 사용이 되겠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BIS가 보기에도 이 디파이 기술은 함께 가는 거다. 이 CBDC를 묶어서 같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디파이가 뭐죠? 탈중앙화 파이낸스. 이게 디파이입니다. 우리들의 코인 프로젝트를 말하는 거예요. 아베, 컴파운드, 메이커 이런 이더리움 기반에서 돌아가고 있는 디파이, 솔라나, 카다노, 기타 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IS도 지금은 태클을 걸고 잡아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못하게 하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함께 갈 수밖에는 없는 그러한 기술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사를 해가면서 자기네 쪽으로 유리하게 이런 판을 짜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랜만에 마이클 세일러 소식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평균 가격 28,136달러에서 347밀리언 달러치, 그러니까 3억 4,70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15만 2,333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평균 가격은 29,668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수익 구간에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이클 세일러 대단하죠? 자기 자신만의 신념을 갖고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 누가 와서 욕을 하고 조롱을 해도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말로만 어디까지 간다? 아니야, 여기까지야, 이렇게 막 말로 때우는데 이 사람은 행동으로 옮겨주잖아요. 딱 이렇게 그냥 올빵에서 사버리니까 신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FTX 관련 소식입니다. FTX가 재부팅을 할 수 있겠다. 리부트. 재부팅이라면 새로 시작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FTX 2.0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FTX가 아직까지 70억 달러의 자산을
회수를 했습니다. 꽤 큰 돈이죠. 이 정도면 거의 대부분 피해 보상으로 나갈 수도 있겠는데 추가적으로 20억 달러를 더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다시 우리가 시작해서 장사 잘해서 피해자들에게 다 갚아준다. 이러한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새로 FTX 인터내셔널 이 거래소가 재오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TX 피해자분들께는 희소식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여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업을 해서 수익을 올린 다음에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FTX 피해자분들은 조금만 더 희망을 갖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코인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래도 단단하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죠. 이렇게 많은 악재들과 불안 요인들이 우리들의 코인을 흔들어 대고는 있지만 그래도 길게 보면 가야 할 곳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러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